오래 자는데도 아침부터 피곤이 계속된다면 수면 시간보다 다른 원인이 먼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72세 김태식님은 최근 들어 잠자는 시간이 늘었는데도 오전부터 몸이 무겁고 쉽게 지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식사를 마친 뒤에는 그대로 졸음이 몰려왔고 낮잠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하루 리듬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이후에는 밤사이 반복된 각성이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생활 습관을 바꾼 뒤에는 오전 피로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자면 회복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오래 잤는지보다 몸이 얼마나 깊게 쉬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도 피곤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몸 회복 리듬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을 오래 자도 피로가 계속되는 이유와 생활 속 어떤 습관이 몸 회복을 방해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단순 피로와 몸 상태 이상 신호를 어느 정도 스스로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생활 습관으로 조절 가능한 경우와 병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나누는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검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도 아침 피로가 반복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시니어 건강의 기준을 연구해온 박정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꼭 필요한 건강 기준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시작합니다. 먼저 왜 이런 변화가 반복되는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면 잠이 부족했다고 먼저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래 자도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낮에도 졸음이 반복된다면 몸 회복 흐름 자체가 흔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오래 잔다고 회복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게 쉬었는지입니다. 밤사이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이 짧아지면 몸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피곤하고 오전 집중력이 쉽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자도 피곤한 분들은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한 느낌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몸이 계속 무겁게 느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오전 시간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TV를 보다가 그대로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리듬 변화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생활 습관도 밤사이 몸 회복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늦은 저녁 식사와 야식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은 쉬는 대신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새벽에 자주 깨는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태식 님도 처음에는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줄만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TV를 보며 간식을 드시는 날이 많아졌고 새벽마다 한두 번씩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는 다시 잠들기 어려운 날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은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사이 반복된 각성은 이 회복 흐름을 자꾸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 반복된 각성이 이어지면 자는 시간이 길어도 몸은 계속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도 이 흐름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낮잠 리듬입니다. 피곤하다고 낮잠 시간이 길어지면
밤잠 깊이가 더 얕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후 늦게 잠드는 습관은 밤 수면 리듬을 더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도 피곤한 분들은 자는 시간만 늘리기보다 생활 리듬 전체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제대로 회복되고 있는가입니다. 피로가 반복되면 몸 움직임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밤에도 깊은 잠으로 이어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되면 밤에도 쉽게 뒤척이거나 잠이 얕아지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할수록 오히려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 자도 피곤한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몸뿐 아니라 생활 전체가 처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하루 리듬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활동량이 줄고 밤잠도 얕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전보다 오후에 더 처지는 분들은 생활 흐름 전체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도 피곤한 상태가 몇 달 이상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 피로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계속해서 회복이 잘 되지 않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식 님도 생활 흐름을 다시 조정한 이후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야식을 줄이고 낮잠 시간을 짧게 조절한 뒤에는 오전 피로가 이전보다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피로가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 회복 리듬이 무너진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피로는 점점 일상 전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쉬는 시간보다 몸 회복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회복 흐름을 다시 안정시키면 좋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것은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몸 회복 흐름을 다시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 리듬이 흔들린 상태에서는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몸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전날 잠을 설쳤다고 해서 늦잠으로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고 하면 오히려 몸 리듬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도 피곤한 분들은 잠자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을 먼저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을 보는 습관도 몸 회복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잠깐이라도 바깥 공기를 쐬는 것만으로도 몸 리듬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아침부터 계속 누워있게 되면 몸은 활동과 휴식 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김태식 님도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더라도 한참 동안 침대에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바로 커튼을 열고 짧게라도 걷는 습관을 만든 뒤에는 오전 졸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도 피곤한 분들은 오전 시간이 가장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은 떴는데 몸이 따라오지 않는 느낌이 계속되고 식사 이후 그대로 소파에 기대 잠드는 흐름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하루 활동 리듬 자체가 점점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 낮잠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곤하다고 2~3시간씩 낮잠을 자게 되면 밤잠 깊이가 더 얕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후 늦게 잠드는 습관은 밤 수면 리듬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은 가능하면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생활 흐름도 중요합니다.
늦은 야식이나 과한 간식은 밤사이 몸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직전까지 TV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하는 습관은 몸이 계속 깨어있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몸을 천천히 쉬게 만드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피곤하면 오래 누워 쉬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리듬을 다시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몸 회복 리듬은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보다 조금씩 안정되는 흐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생활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는 시간과 식사 시간, 움직이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면 몸도 조금씩 안정된 흐름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복 흐름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또 피곤이 계속된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량을 크게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자도 피곤한 분들은 가볍게 걷는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몸이 조금씩 활동 리듬을 회복하면 밤잠 흐름도 함께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식 님도 처음부터 큰 변화를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늦은 야식을 줄이고 아침 햇빛을 보는 시간을 늘리고 낮잠 시간을 조금씩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정도 지나면서 오전 무기력감이 이전보다 줄어들기 시작했고 오후에도 계속 눕고 싶은 느낌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 리듬이 무너진 피로는 하루 만에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몸이 다시 안정된 흐름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자도 피곤한 원인이 모두 생활 습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리듬이 계속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몸 회복도 함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거나 아침 피로가 몇 달 이상 반복된다면 생활 흐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몸 회복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는 생활 습관 점검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병원 확인이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몸 회복 흐름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와 더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오래 자도 아침 피로가 반복된다. 주말에만 잠이 조금 늦어진다. 식사 이후 졸음이 계속 이어진다. 정답은 잠시 뒤에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도 피곤한 상태를 단순 피로라고 생각하시고 오래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 회복 흐름이 무너진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생활 전체가 점점 처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 피로가 반복되고 오전 집중력이 계속 떨어진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반복된다면 생활 리듬만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든 상태가 몇 달 이상 이어지는 경우, 낮에도 계속 졸음이 반복되는 경우, 잠을 오래 자도 개운함이 거의 없는 경우, 이런 흐름은 몸 회복 기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김태식 님도 처음에는 조금 피곤한 정도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식사 이후 졸음이 반복되는 날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소파에 기대 TV를 보다가 그대로 잠드는 날이 많아졌고 밖에 나가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또 밤에 자주 깨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그 원인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벽마다 반복적으로 깨거나 깬 뒤 다시 잠들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진다면 몸 회복 리듬 자체가 흔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보다 중간에 얼마나 자주 깨는지가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새벽 각성은 몸 피로를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병원 확인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콧골이가 심해진 경우,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반복되는 경우, 아침 두통이 자주 생기는 경우, 낮에도 졸음을 참기 어려운 경우, 이런 변화는 수면 흐름 자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태가 몇 달 이상 반복되고 있다면 혼자 오래 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몸 회복 흐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생활 전체가 점점 느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전에는 멍한 느낌이 계속되고 오후에는 계속 눕고 싶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밖에 나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일도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활 변화가 반복된다면 몸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피곤이 계속되면 움직임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 나가는 시간이 줄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활 리듬도 점점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는 더 늦게 잠들고 아침에는 더 피곤해지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몸 회복 리듬은 생활 흐름 전체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함께 이어지는 경우에도 몸 상태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전보다 사람 만나는 일이 줄고 하루 대부분을 누워 지내는 흐름이 반복된다면 몸 회복뿐 아니라 생활 활력 자체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보다 웃는 일이 줄고 하루가 계속 처지게 느껴진다면 생활 흐름 전체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도 피곤한 상태가 생활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다면 혼자 오래 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태식 님도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생활 흐름을 하나씩 다시 조정하고 필요한 검사를 함께 확인한 이후에는 몸 상태를 이해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오래 쉬려고만 했다면 지금은 몸 회복 흐름을 먼저 살피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생활 리듬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퀴즈의 답은 오래 자도 아침 피로가 반복되는 흐름과 식사 이후 졸음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단순 수면 시간보다 몸 회복 흐름 자체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몇 달 이상 반복된다면 생활 습관과 몸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몸 회복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기준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자도 피곤한 문제는 단순히 잠이 부족한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활 리듬이 흔들리고 몸 회복 흐름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변화를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리듬 관리를 조금씩 시작해도 몸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변화를 느끼는 분들도 생활 흐름을 하나씩 다시 조정하면서 오전 피로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몸 회복 기준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건강 관리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의 부담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 만에 좋아지기보다 생활 흐름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부담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몸 회복 흐름도 함께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 회복 리듬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되는 아침 피로를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건강 루틴과 기준도 계속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